정혜리가 대학교 졸업을 1년 남겨두고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장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마다 느껴지는 가벼운 긴장감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항상 환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혜리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열정이 대단한데? 김점주가 커피 잔을 들고 사무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네,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혜리는 가방을 매장 한쪽 사물함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장은 아침 10시에 오픈했지만 혜리는 항상 30분 전에 출근해 매장을 정리하곤 했어요. 유리 진열대를 닫고 최신 스마트폰 모형들이 제대로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만의 루틴이었습니다. 진열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치마가 어울려 보였죠. 그런데 혜리 씨, 이번 주 실적이 좀 부진한데? 김점주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찌푸린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매장이 지역 내 꼴찌면 본사에서 페널티가 있다고. 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영업이 서툴러서. 알아, 신입이니까. 하지만 이 일이 뭐가 어렵나? 요금제 밀어넣고 액세서리 끼워 팔면 되는 거지. 특히 어르신들 오면 무조건 고가 요금제 밀어. 그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해. 김점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혜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마케팅 윤리와 현실의 간극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혜리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첫 주는 대부분 선배 직원들의 업무를 지켜보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고객에게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모습, 어르신들에게 복잡한 요금제를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혜리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혜리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 동료 수진이 점심시간에 혜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첫 달 실적 못 채우면 김점주 진짜 무서워지거든. 혜리는 따뜻한 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이 일이 생각보다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내일은 혼자 고객을 응대하는 첫날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네. 긴장되지 않아? 수진이 물었어요. 혜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진심으로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진은 피식 웃었죠. 그래, 그런 마음가짐 좋아. 근데 현실은 뭐 직접 겪어봐.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혜리는 거울 앞에서 밝은 표정을 연습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고객들을 만날 거야.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혜리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긴장감이, 다른 한편에는 설렘이 자리했어요. 이것이 그녀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3시 매장 밖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혜리는 창가에 앉아 고객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오전에 2명의 고객을 응대했지만 모두 질문만 하고 돌아갔어요. 실적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비는 왜 이렇게 오는지. 혜리가 한숨을 내쉬는 순간 매장 문이 삐걱 열렸어요. 누더기 바지에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75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비에 젖은 신발이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어요. 혜리는 얼른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노인은 비에 젖은 모자를 벗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가씨, 이거 요새 스마트폰이라는 거 하나 장만하려고 왔네. 해리는 정중하게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 바쁜데 뭐 그런 걸. 노인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의자에 앉았어요.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몸도 좀 녹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해리는 미소 지으며 매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들고 돌아왔죠. 할아버지, 어떤 휴대폰을 찾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손자가 이거 사라고 했어. 근데 이런 건 처음이라. 해리는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모델명이 적혀 있었어요. 아, 이 모델이시군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글쎄, 노인은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난 전화만 하면 돼. 근데 요즘엔 다들 이런 거 쓴다고 하더라고. 손자랑 영상 통화도 하고 싶고. 해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진열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델도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 사용법도 더 간단해요. 가격도 절반 정도고요. 노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럼 그게 좋겠네. 이런 건 너무 복잡해서 말이야. 해리는 천천히 휴대폰의 기본 기능들을 설명했어요. 전화 거는 법, 문자 보내는 법, 영상 통화 연결하는 법까지. 노인이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외울 수 있을까?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제가 중요한 기능들을 쉽게 설명해서 적어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깔끔한 손글씨로 각 버튼의 용도와 기본적인 사용법을 그림과 함께 적었습니다. 노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친절한 줄 몰랐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리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요금제도 선택하셔야 하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노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리는 차분히 가장 기본적인 요금제부터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전화와 영상 통화가 주요 목적이시니 이 요금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월 2만 원이면 기본 통화와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네. 복잡한 건 싫어. 해리가 계약서를 준비하려는 순간 매장 뒤쪽에서 김점주가 나타났어요.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해리에게 눈짓했습니다. 해리 씨, 잠깐 이리 와봐. 점주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불만이 서려 있었죠. 해리는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고가 요금제 안 추천해? 저분 같은 어르신이 완벽한 타겟인데. 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는 건 기본 기능뿐이라서. 됐어. 내가 마무리할게. 넌 옆에서 배워. 김점주는 노인에게 다가가며 비즈니스맨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죠. 아이고 어르신. 이런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맡아서 도와드릴게요. 김점주는 노인의 옆자리에 앉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꺼냈어요. 노인은 갑자기 바뀐 분위기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해리는 맞은편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점주의 설명은 처음부터 해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 요즘 휴대폰은 그냥 전화만 하고 끝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손자분과 영상통화도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려면 이 프리미엄 요금제가 필수입니다. 노인이 머뭇거리자 점주는 재빨리 덧붙였어요. 기본 요금제로는 영상통화 몇 번 하시면 바로 데이터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손자분과 통화도 못 하시게 되죠. 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기본 요금제로도 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영상통화가 가능했죠. 하지만 점주는 그런 설명은 생략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스마트하게 바꿔드려야죠. 우리 통신사 IPTV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시면 특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IPT, 뭐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채널을 보실 수 있는 텔레비전 서비스예요.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 아주 인기 있습니다. 거기에 휴대폰 보험도 필수죠. 요즘 스마트폰은 금방 고장 나거든요. 점주는 노인이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리가 처음 설명했던 2만 원짜리 기본 요금제는 어느새 7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패키지로 둔갑해 있었죠. 그리고 어르신, 요즘은 휴대폰으로 뱅킹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안 서비스도 꼭 필요하세요. 한 달에 5천 원이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노인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눈빛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계약서 위로 점주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며 각종 부가 서비스에 체크를 해나갔습니다. 사실 이 모든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시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8만 8천 원에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많이 비싸네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저렴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이 정도는 투자하셔야죠. 노인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해리를 힐끗 바라봤어요. 해리는 그 시선을 받아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분명 옳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 모르니 그러려니 해야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주는 빠르게 계약서를 넘기며 서명할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세 군데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개통해 드릴게요. 노인은 천천히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해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해리의 부모님 또래였던 이웃 아저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느라 고생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만요, 김 실장님. 해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차 한 잔 더 가지고 올게요. 점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봤지만 노인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 해리는 재빨리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시간을 벌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노인은 불필요한 서비스에 과도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개입한다면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그때 점주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 본사에서 온 전화네. 잠시만요, 어르신. 점주가 전화를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가자 해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곁에 앉았습니다. 매장 안은 비 오는 날의 적막함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김점주가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가 금방 돌아올 거라는 사실은 분명했죠. 할아버지, 차 한 잔 더 드세요. 해리는 따뜻한 녹차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인은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해리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노인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계약하시려는 요금제와 서비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필요 없으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해리는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본 요금제만으로도 충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만 원짜리요. 거기에 지금 서명하시려는 IPTV, 보안 서비스, 보험, 이런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노인은 해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심이 교차했죠. 그런데 아까 점장님이 말씀하시길, 그건 영업을 위한 말씀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필요한 건 기본 통화와 문자, 그리고 데이터뿐이에요. 영상통화도 기본 요금제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해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 그녀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었지만 눈앞의 노인을 그냥 속이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다른 대리점에 가셔서 기본 요금제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아가씨, 당신이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해리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감수할게요. 할아버지께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에 과도한 돈을 지불하게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가 담긴 듯한 그 눈동자에는 이제 따뜻한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 드물어.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요즘 세상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해리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 부모님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생각했거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접었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 오늘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해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김점주와의 대면은 불가피했지만 적어도 노인은 불필요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해리 아가씨, 이름표에서 봤어. 정혜리라고 하던가. 잊지 않을게. 노인은 모자를 쓰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김점주가 통화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빈 의자와 접힌 계약서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어르신은요?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해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다시 오신대요. 김점주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해리를 바라보다가 노인이 떠난 문 쪽을 응시했어요. 매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리는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죠.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 강도가 약해진 듯 했어요. 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그녀는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는 노인과의 대화와 김점주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해리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매장 앞에 도착하자 유리창 너머로 김점주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듯 했습니다. 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녀의 인사는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점주는 해리를 보자마자 사무실을 가리켰어요. 들어와. 사무실은 좁았지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에 접힌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김점주는 의자에 앉아 해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해리는 침을 삼켰습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필요한 정보? 김점주가 비웃듯 말했어요. 넌 내 실적을 날렸어. 그 어르신은 우리 매장 이번 달 최고 실적이 될 수 있었던 고객이었어. 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비쳐 들어와 사무실 바닥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장님, 그건 옳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강매하는 건. 강매. 김점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생의 교과서적 윤리관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모든 통신사, 모든 대리점이 다 그렇게 해.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해리는 침묵했습니다. 김점주의 말이 전부 틀리지는 않았어요. 현실은 교과서처럼 명확하게 옳고 그름이 나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만하게 써먹을까 했더니 초를 쳐? 김점주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너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애송이야.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 해리는 고개를 들어 김점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양심? 김점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양심이 내 월세를 내주니? 학비를 대주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해리에게는 무언가가 끝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같은 직원은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김점주의 말은 단호했어요. 해리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대학 생활과 생계를 위해 필요했던 이 일자리가 이렇게 끝나다니. 알겠습니다. 해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개인 물품만 가져가겠습니다. 해리는 사물함에서 자신의 작은 가방과 물병, 그리고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전날 저녁에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표를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 해리에게 다가왔어요. 해리야, 미안해.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해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김점주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혹시 그도 어딘가에 자신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타협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실장님, 수고하세요. 해리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매장을 나섰어요. 밖은 어제와 달리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걸음을 옮겼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제의 노인이 잘 계신지 궁금해졌어요. 아마 다른 대리점에서 더 정직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해리가 떠난 휴대폰 대리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점주는 새로운 고객에게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었고 수지는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매장 바깥에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그때 매장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진한 색의 차량 창문으로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았어요. 차 문이 열리고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바로 어제 매장을 찾았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노인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등은 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더욱 확신에 찬 듯했어요. 그의 뒤로는 3명의 수트 차림 남성들이 뒤따랐습니다. 모두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죠. 매장 안에서 이 광경을 본 수진이 김점주를 급하게 불렀어요. 실장님, 저기 봐요. 김점주는 고객과의 상담을 마무리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뭐지? 노인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3명의 비서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매장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을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김점주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제 방문하셨던 분이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 점원은 어디 있습니까? 김점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점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나를 도와준 젊은 아가씨 말일세. 정혜리라고 했던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리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김점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 매장의 책임자겠군. 김점주는 불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라도. 노인은 그의 말을 자르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는 명함을 김점주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당신네 통신사 회장이네. 매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김점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으로 확인했어요. 김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이제는 김 회장으로 밝혀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째 이런 식으로 고객을 등치는 대리점을 직접 보고 있었지. 특히 어르신들을 속이는 행태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많았네. 김점주는 진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회사 정책에 따라. 회사 정책? 김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회사 어디에 고객을 속이라는 정책이 있나? 필요 없는 서비스를 끼워 팔고 복잡한 약정을 설명하지 않고 해지 방법은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이게 회사 정책인가? 매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고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김점주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 회장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몰랐으니 괜찮다? 그건 내가 책임자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자기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알고도 방관했다면 더 큰 문제지. 김 회장은 비서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김점주에게 건넸어요. 이 매장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하겠네. 나머지 절차는 법무팀에서 연락할 거야.
김점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어제 그 젊은 직원에게 기회를 주었나? 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해고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노인들 속이면 마음이 편한가? 김점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제 해리를 해고했던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빨리, 이런 방식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어요. 김 회장은 매장을 둘러보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모두에게 묻겠네. 이런 영업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나? 자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은가? 수진과 다른 직원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매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해리는 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침대 위에는 이력서와 구직 사이트를 출력한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해리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해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해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정혜리 씨 되시나요? 단정한 목소리의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JT통신 본사 인사팀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해리 씨를 면담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실까요? 해리는 당황했어요. JT통신 본사? 어떻게 자신을 알고 연락한 걸까요? 혹시 김점주가 무슨 이야기라도 한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강남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통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해리는 JT통신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해리가 일하던 작은 대리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했어요.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한 직원은 정중하게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18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익숙한 모습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리점에 방문했던 그 할아버지였죠. 함께 정혜리 양. 노인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해리는 당황해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소개가 늦었군. 나는 김정수, JT통신 회장이네. 해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그 할아버지가 통신사 회장이었다니. 놀랐겠지?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대리점들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직접 확인하고 있었네.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한 과도한 요금제 판매가 심각했지.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였군요. 맞아. 자네는 유일했어. 내가 방문한 20곳의 대리점 중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직하게 대응한 직원은 자네뿐이었네. 해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일세. 김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해리에게 밀었어요. 자네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직원을 원했네. 우리 본사 고객센터로 함께 가보자고. 자리 하나 준비해놨어. 해리는 눈이 커지며 말문을 잇지 못했어요. 서류를 바라보니
JT통신 본사 고객 경험팀 사원 채용 계약서였습니다. 월급은 그녀가 대리점에서 받던 금액의 2배가 넘었어요. 이게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해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회사에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직원이 필요하네. 자네는 그 자질이 충분해. 해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전 해고당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 몰랐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대학 공부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줄 테니. 자네 같은 인재는 학업도 중요하니까. 해리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볼 수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대리점의 영업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야. 고객을 속이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리는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한 것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치 있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팀이 있네. 한 달 후, 해리는 JT통신 본사 고객센터에서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문으로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그녀만의 작은 식물과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에는 해리와 그녀의 팀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리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 첫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요.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김 회장은 해리의 경험을 토대로 전사적인 개선 작업을 시작했고 해리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설명서와 해지 방법 안내,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발표 준비 다 됐어요? 옆자리의 선배가 물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밤까지 다듬었어요.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10시가 되자 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회장도 자리에 앉아 해리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모든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해리에게 다가왔어요. 잘했네, 해리 양. 자네 제안이 우리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어. 해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자네의 정직함을 잃지 말게. 그게 자네의 가장 큰 강점이니까. 오후가 되자 해리는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복잡한 요금제를 설명하는 대신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해리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께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해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그 작은 대리점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했어요. 당시에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리는 김 회장의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그곳에는 몇몇 임원들과 함께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직장 동료였던 수진이었어요. 해리야, 반가워.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수진 씨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네. 자네 덕분에 많은 직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해리는 반갑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수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너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때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해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정직한 직원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해리는 이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용기가 나중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질 때 해리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그녀의 제안이 채택된 것이죠. 해리는 퇴근길에 예전에 일하던 대리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은 새로운 관리자와 함께 정직한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가 하나둘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일하는 새 직원이 해리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덕분에 저희 매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녀는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어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해리는 이제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